자, 이쪽 단어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 배웠던 지수 법칙들 있죠.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하나 쓰고 지수를 덧셈한다. 뭐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지수 분배하는 것까지 b분 a의 전체 m제곱, 그러면 b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할 때 이런 지수 법칙 할 때 책을 여러분 유심히 안 보셔서 그렇지 유심히 보시면 전부 다 뭐라 써져 있냐면 지수값인 m과 n은 자연수다 라고 써져 있어요. 지수가 자연수라는 얘기는 이 지수를 뭘로 정의할 수 있냐면 횟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숫자나 그 문자를 한 번 곱한다, 두 번 곱한다, 세 번 곱한다, 횟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수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를 묻는 겁니다. 지수가 어떤 숫자의 범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배우는 교과에서 밑의 크기라든지 이렇게 좀 조건이 달라지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배우는 지수는 자연수만 배워요. 지수가, 지금 우리는 지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수가 자연수만 배워. 근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다 성립하는 거야.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을 하나 쓴 다음에 지수를 덧셈한다. 같은 밑끼리 나눗셈하면 밑을 하나 쓴 다음에 지수를 뺄셈한다. 같은 밑 하나의 지수를 거듭지급하면 그 지수 두 개 서로 곱하거나 자리 바꿈해도 된다. 혹은 두 개 서로 다른 밑을 가질 때 전체 거듭지급하면 그 지수를 이렇게 분배, 뿌려준다. 분수식일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 분자에 각각 지수를 뿌려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그런 지수 법칙은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조건상.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면 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조건에 보면 지수는 자연수였지. 근데 밑의 조건이 뭐냐면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양도 되고 영도 되고 음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수가 자연수이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수가 나는 왜 자연수만 써야 돼? 너는 숫자 밑한테 너는 숫자 다 쓰면서 왜 나한테는 자연수만 강요하는 거야? 나도 좀 더 넓은 숫자를 가질래 라고 지수 자연수가 정수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지수가 자연수였죠.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밑은 모든 실수예요.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의 확장이죠. 그래서 확장됩니다.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없었던 지수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지수가 뭐냐면 지수에 0이 온다거나 아니면 지수에 마이너스 자연수, 음의 정수가 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런 것들이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저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만큼이 지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얘기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는데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 그럼 2의 2-2제곱 2의 0제곱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2의 0제곱은 같은 수에서 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답은 1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수에 0이 나왔을 때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럼 2의 0제곱은 1이지 3의 0제곱은 이것도 1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3의 예를 들어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그럼 3의 2-2제곱 3의 0제곱 그래도 1이야 답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문제가 돼요. 0의 0제곱도 그럼 얘네 규칙대로 똑같이 1인 건가? 아니잖아. 0은, 0은 어쨌든 간에 밑이 0이기 때문에 1일 리 없지.
그럼 얘는 이 규칙이 안 드러나네. 이 규칙이 안 드러나는 뜻은 지수 법칙이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됨에 따라 밑이 0이 되면 이 숫자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그럼 얘는 2의 2-3, 2-5제곱 2-5제곱 2의 -3제곱. 얘는 계산해보면 실제로 뭐랑 같죠 이거? 분모가 2가 5개 곱해졌죠. 분자는 2가 2개.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남죠?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네. 결론 이 숫자 2의 -3제곱은 실제로 2의 세제곱에 지수 음수 붙으면 역수가 되는 겁니다. 2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3의 -2제곱은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또 이게 문제야. 0의 -2제곱 그녀는 0의 제곱분의 1? 그녀는 0분의 1이잖아.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죠.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수가 0이 되거나 혹은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밑이 모든 실수가 되면 조건에 안 맞는다. 구할 수 없는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수가 야, 나 확장할래. 나 좀 숫자 커질래. 그러면 밑이 알겠어. 그래. 네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 대신 세상 만사 그렇잖아. 내가 뭘 하나 가지면 그만큼 나머지 하나는 너도 모르겠지만 뭘 하나 가지려고 하는 순간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성적을 마냥 거두고 싶어. 그럼 네 자유시간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놀고 싶어. 그럼 네 공부하는 시간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 그래. 다 가질 수는 없어. 뭘 하나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수가 확장이 되면 반대로 밑은 축소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지수 확장, 밑 축소. 이 단어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럼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는 순간 여기 지수에 이런 지수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밑은 축소가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뭐가 안 되죠 이제? 0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0을 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요. 실수는 다 되는데 0은 안 되는 겁니다. 밑이 0이 오는 순간 0의 0제곱 정의할 수 없어요. 0의 -2제곱 이거 정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법칙을 끝까지 써먹겠다는 얘기가 어쨌든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밑을 축소해서라도 지수 법칙을 써먹겠다. 그리고 나면 이 추가된 내용의 계산법을 이제 익혀야 되죠. 밑이 0이 아니라면 어떤 수의 0제곱은 이 밑이 a가 0만 아니라면 이 수는 1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a의 -n제곱 아까처럼 지수의 음의 정수 -4인수가 붙는 순간은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의 -1제곱 3의 1제곱분의 1 a의 -4제곱 a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지수 처리법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아셨죠?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추가된 지수에 따라 밑이 축소가 되고 그 추가된 지수의 계산법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지수가 이제 정수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얘가 또 실증이 난 거야. 야, 너는 숫자 이렇게 큰데 나는 왜 정수밖에 안 돼? 나 또 지수를 확장시킬래. 어디로 확장하냐면 유리수 범위로 지수를 확장시킵니다. 그럼 아까 보신 것 같이 지수와 정수일 때는 밑이 뭐였죠?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지. 근데 갑자기 얘가 나 확장할래. 나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래. 어디로 확장하냐면 유리수로 확장해요. 이렇게. 그럼 또 밑은 양보하는 겁니다. 지수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밑이 양보해야 돼요. 이유는 또 뭔가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맞은 거예요. 그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리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정수와 너무 배운 지 오래됐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뭘까? 흔히 말하는 소수나 분수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수는
소수 분수 말고도 표현할 방법이 있는 숫자들. 2 같은 거는 사실 뭐 4분의 8 이렇게 써도 되지만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 이렇게 쓰지. 왜냐면 분수나 소수보다는 이게 더 간단한 표현이니까. 근데 뭐 4분의 3 이런 거는 이거 말고는 쓸 방법이 없어요. 뭐 소수 0.7 어쩌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소수로 쓸 수 있는데 소수나 분수로 쓸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표현이 안 되는 숫자를 말해요. 그런 숫자가 정수 아닌 유리수예요. 이게 정수에서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됨에 따라 얘가 뭐가 되냐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지수가 추가가 돼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또 밑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밑은 어디까지만 됩니까?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세제곱 있어요. 거기에 3분의 4제곱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지수에 뭐가 나왔죠? 분수가 나왔어요. 정수가 아닌 지수가 나온 겁니다. 그럼 원래 이거 계산법상 계산에 처리하려면 지수 법칙을 안 써먹는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순서대로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해야 되죠? 3번 곱해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8이잖아. 걔를 다시 3분의 4제곱. 그죠? 이걸 계산하는 방법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밑이 음수잖아. 답은 음수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예상 이렇게 푼다면. 근데 만약 내가 지수 법칙을 쓴다고 쳐봐. 지수의 분수가 나와서 기존의 정수가 아닌 복잡한 지수의 분수가 나오는데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수 법칙을 써버린 거야. 규칙에 맞든 안 맞든 아니 나 그냥 지수 법칙 쓸래. 그럼 거듭적으로 서로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4번 곱해서 이 답이 16이 돼요. 그럼 이건 양수가 되잖아. 답이 안 맞네. 그렇죠? 이거? 이렇게 약분하는 거예요. 3, 3. 지수 법칙을 쓴다면 위에 있는 거는 지수 법칙을 혹시 쓸 수 없을 수도 있을까봐 조심스럽게 원래 계산법상 마이너스 1을 먼저 세제곱하고 다시 3분의 4제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느낌상 답은 음수가 나와야 맞을 것 같아. 근데 얘는 답이 무조건 양수거든요. 답이 안 맞는 것 같아. 왜 안 맞냐면 지수의 분수가 나왔는데 밑이 음수가 되면 지금처럼 양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지수의 분수가 추가되면 밑은 다시 양보하는 거예요. 이제는 음수도 안 되는 거예요. 음수를 주는 순간 지수 법칙을 잘못 쓰면 답이 틀리게 나오기 때문에 밑을 축소 어디까지? 근데 0도 안 된대. 아까 처음에는 모든 실수 양도 되고 0도 되고 음도 되고 자연수일 때는. 근데 지수가 정수 확장되면 이제 0은 안 된대. 근데 지수가 유리수 확장되면 이제 밑이 음수도 안 돼요. 양수만 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는 순간 어떻게든 나는 지수 법칙을 쓰고 싶은 거야. 그 중요한 지수 법칙을 쓰고는 싶어. 근데 쓰려니까 자꾸 답이 안 맞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 안 돼? 안 되면 그럼 얘는 버려. 얘만 빼고 그럼 난 나머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조건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밑은 양수로 좀 더 축소가 되는 겁니다.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알겠나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추가된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추가된 지수를 처리하는 방법. 이게 앞쪽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 2에 A에 2분의 1제곱. 아까 위에서 보면 이제 지수가 더 이상 횟수는 아니에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횟수지만 지수가 0일 때 0에는 0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안 곱하면 된다라는 의미긴 하겠지만 지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2번 곱한다? 마이너스 2번 곱한다 하면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A의 2분의 1제곱은 A를 반만 곱하는 거니? 그럼 A를 반만 곱하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A를? 이게 반만 곱하는 건가요? 이제부터는 지수가 횟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얘 처리 방법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있는 루트를 씌우고 분모에 있는 숫자를 바깥에다 쓰고 분자에 있는 숫자를 A 위에 지수로 씁니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혹은 2의 4분의 3제곱 어떻게 쓰라고요? 2라는 밑에 루트를 쓰고 바깥쪽에 4를 쓰고 안에다 3을 써요. 4루트가 아니다. 이건 뭘 알고 되냐면 4제곱근이에요. 4제곱근. 4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의 세제곱인 8을 만든다라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일반화된 방법은 a의 n분의 n제곱. 만약 지수가 지금처럼 소수나 분수 형태가 출현하게 되면 그때는 지수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밑을 쓰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분모인 m을 거듭 제곱근, 분자인 n은 거듭 제곱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있냐면 m 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아이고, 네, 복잡하지만 네, 이렇게 보통은 불러줍니다. m제곱 이렇게 불러줘요. m제곱근 a의 m제곱. 그래서 뭐 a의 3분의 1, 그럼 얘는 세제곱근 a의 제곱 이렇게 불러줘요. 이 뜻은 3번 곱하면 뭐가 되는? 아 이거 진짜 너무 자동으로 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살짝만 건드려도 막 다니네. 막 움직여 다니네. 얘는 3번 곱하면 안에 들어있는 a 제곱을 만드는 수. a 제곱이 좀 자연스럽게 씁시다. 3번 곱하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a 제곱이 되는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다시 또 지수가 확장돼요. 아씨, 야, 너 너무 좀 심하지 않아? 어디까지 확장할 거야? 확장은 여기까지 합니다. 실수까지 확장이 돼요. 지수가 실수 범위로. 근데 그는 고민할 게 없어요. 지수가 실수 범위로 확장되면 결국 밑은 똑같습니다. 양수만 씁니다. 결론은 지수가 실수로 확장해도 계산법은 유리수의 확장과 별반 차이 없이 밑은 양수값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밑이 양수기만 하면 결론은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지수가 자연수이면 밑은 모든 실수 범위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으며,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밑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으며,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밑은 양수인 상태에서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으며, 지수가 실수로 확장돼도 밑은 양수인 범위에서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아셨나요? 네, 필요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지수에 이렇게 음의 정수가 붙었기 때문에. 지수의 음의 정수.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뭐라 배웠냐면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 밑은 0이 될 수 없다고 배웠거든. 그래서 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안 그래서 선생님이 써드리려고 했는데 책에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아까 그 필기한 부분 말고 요걸 하나 더 써놓으세요. 지수 미. 자, 지수가 만약 자연수면 밑은 모든 실수 이고요. 지수가 정수면 밑은 0이 아닌 실수가 되고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 밑은 양수만 되고요. 지수가 실수로 확장이 돼도 밑은 양수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의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밑이 제한적으로 축소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지수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수는 확장을 하는 거라면 밑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야 뭐를 할 수 있냐면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야. 지수 법칙
사용 가능. 이 조건이 성립해야지만,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수법칙은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외워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될 계산법이 있는데, a의 0제곱은 1이라고 생각하고, a의 마이너스 뭐 이게 너무 숫자를 mn으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네모제곱으로 합시다. 이 네모가 정수여도 되고 정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유리수나 분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a의 마이너스 네모제곱, 그러면 a의 네모제곱분의 1 하셨죠?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는 분의 1이라는 역수의 개념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로 아까 잠깐 했었던 a의 m분의 n제곱,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m제곱근 a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개의 계산법들은 기존에 없던 계산법들이니까 익히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익히셔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대로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좀 전에 배운 거대로 충분히 네, 해결이 됩니다. 여기. 자, 이거대로 먼저 익혀보세요. n제곱근 a, 1번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같은 거듭제곱근에? 그러면 n제곱근 하나를 모으고 아래 있는 숫자를 직접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제곱근 2 곱하기 3제곱근 4, 그러면 3제곱근 8, 얘는 3제곱근 2의 세제곱, 얘 없어지고 정답은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묻는 겁니다. 1번은 그런 걸 묻는 거고, 2번도 같은 패턴이에요. 뭐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4제곱근 2 분의 4제곱근 3, 얘는 4제곱근 2분의 3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반대도 가능한 겁니다. 4제곱근 위아래 분수가 루트 안에 같이 붙어있죠? 그럼 이렇게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쪼개도 상관이 없어요. 붙여도 되고 쪼개도 되고. 얘는 뭐 세제곱근, 4제곱근 a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랑 곱해서 3 곱하기 4 제곱근 a, 그래서 12제곱근 a 이렇게 돼요. 그런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어차피 곱셈이잖아요. 곱셈이라는 얘기는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하나 전혀 관계가 없겠죠.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n제곱근 mp제곱근 a의 mp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있는 이 p랑 여기 있는 이 p가 서로 거듭제곱근과 거듭이 똑같으면 약분되고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6제곱근 a의 8제곱. 얘는 이렇거든요. 2 곱하기 3 a의 2 곱하기 4. 그럼 똑같이 곱하기 되어 있는 2는 지우고 세제곱근 a의 4제곱이 되고, 얘는 좀 더 간단히 쓰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 얘는 a의 3세제곱근 a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a니까 얘는 지워지고 a가 나오죠. 답은 얘는 a 곱하기 세제곱근 a. 이렇게 곱하기는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대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거대로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아까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렇게 루트 앞에 거듭제곱 있으면 이거 여쭤보면 루트가 있는 상태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루트가 없는 상태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없는 게 낫겠지 사실은? 있는 것보다는? 그럼 저기는 n제곱근 a를 만약 루트가 없는 상태로 표현하라면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겁니다. 여기 지수에 1 생략돼 있죠? a 위에. 그럼 이거 뭐라 바꿀 수 있냐면 a에 바깥에 거분의 안에 거. 좀 전에 배웠던 지수 확장할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아까 a의 m분의 n제곱 하면 m제곱, 이게 분모, 바깥에 나가는 게 m제곱근, a의 얘가 분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요게 지금 이게 1, 책에서는 이게 n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n분의 1 이렇게 되죠. n분의 1. 보자. 1번 같은 경우는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이에요. 지수법칙이에요. 무슨 지수법칙이냐면 지수법칙은 크게 5종류가 있지. 이거 아마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한 것 같은데요. 수업할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얘는 a의 m 플러스 n제곱.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n제곱.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a의 m 곱하기 n제곱. 그렇죠? 이거 3개랑 그 다음에 a, b의 전체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그 다음에 b분의 a의 전체 m제곱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2개랑 따로따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법칙이에요. 어쨌든 밑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때 쓰는 지수법칙이고 얘네들은 밑이 다른 겁니다. 밑이 달라서 뭐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지수를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 쪽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야. 지금 써놓은 게 A와 B, 밑이 다르잖아. 그렇죠? 밑이 달라요. 근데 뭐가 똑같아요? 지수가 똑같네. 그럼 A, B의 전체 n분의 1제곱에 지수가 분배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아까 했던 대로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있는 거를 루트로 바꾸라면 A, B라는 밑이 써지고 거기 루트가 써지고 분모인 n이 바깥쪽으로 거듭 제곱 근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1은 위에는 지수로. 근데 A, B 1제곱은 그냥 A, B니까요. 이렇게 처리가 가능,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생략하고 이런 것들은 m제곱근 n제곱근 a 얘부터 먼저. 원래 항상 보면 가로도 안에 있는 거 소가로부터 먼저 하잖아. 루트도 안에 있는 루트부터 먼저. 그럼 m제곱근 얘를 지수가 루트가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수를 분수로 써더라도 루트가 없는 게 좀 우리가 편한 겁니다. 사실은 a의 n분의 1제곱이 되죠. 됐니? 근데 이렇게 했잖아. a의 네모 제곱근 세모. 그럼 얘는 a의 네모분의 세모잖아. 네모분의 사람은 세모라는 얘기는 안에 있는 거 나누기 바깥에 있는 거란 뜻이에요. 의미상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얘도 a의 n분의 1 나누기 m. 그래서 얘는 a의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 얘는 a의 mm분의 1. 이거를 다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게 되면 a 쓰고 이게 바깥에 분모로, 이게 분모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렇게 곱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얘도 a의 np분의 mp. 약분되네. a의 n분의 m. 이거는 루트 씌우고 a 쓰고 얘 분모 바깥에 분자 안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 여기는 뭐 왼쪽에 있는 9번은 그냥 생략할게요. 얘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풀 때 조금 짜증나요, 사실 이런 거 풀 때. 그러니까 책에 있는 대로 풀려니까, 자, 책에 있는 대로 풀려니까 좀 어렵고, 그러니까 루트가 막 붙어 있는 상태로. 이게 루트가 만약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해볼까요?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여기 뭐 생략돼 있죠? 이 생략돼 있는 거다. 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라는 게 한글로 표현하면 제곱근이거든.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2번 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곱해야 안에 들어있는 이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여기 2를 써야 되는데 제곱이란 말 자체에 2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것뿐이야. 근데 오히려 중학교 때는 안 쓰는 게 더 좋았는데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안 쓰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풀 때 안 쓰면 오히려 헷갈려.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하기 전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놓쳐서 안 푸는 애들 그냥 건너갈 때도 있거든. 그럼 책에 있는 대로 해보면 이건 쪼갤 수 있죠? 세제곱근 2제곱근 3 분의 세제곱근 4제곱근 5 곱하기 또 이 생략되어 있죠. 2제곱근 6제곱근 5 얘는 2제곱근 3제곱근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 배웠냐면 곱하라 배웠거든요. 2, 3은 6제곱근 3 쟤는 12제곱근 5 곱하기 얘 분모 12제곱근 5 분자 6제곱근 3 똑같네. 똑같죠? 답은 1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도 나쁘진 않아. 이 정도 난이도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렵게 푸는 것보다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 이거를 아까 한 것처럼 지수를 분수 형태로 쓴다면이죠. 지수를 분수 형태로 쓴다면 이런 거예요. 얘는 미 3이죠. 그렇지? 미 3이잖아. 얘랑 곱한 거 분의 1이에요. 2, 3은 6분의 1. 여기는 미시 5죠? 루트를 지운다면 3과 4를 곱한 것 12분의 분자에 여기 지수에 1 있으니까 분자 1 쓰시면 돼요. 여기도 2와 6을 곱한 것 5에 12제곱분의 분자 지수 1 3에 2, 3은 6분의 지수 1 이렇게 합분 이렇게 합분 정답은 1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좀 빛을, 이거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크게 뭐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게 좀 빛을 발하는 문제가 요런 거예요. 요런 게 사실 상당히 귀찮거든요. 이거 그냥 풀려면 상당까지는 아니야. 말하다 보니 너무 오바가 심하다. 상당까지는 아닌데 이거를 아까처럼 풀려면 막 거듭제곱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데, 느낌상 좌변 잘 보세요. 느낌상 루트가 없게만 푼다면이지, 루트 없이 푼다면. 학교 시험 가서 선생님 이거 루트 있는데 루트 있게 풀라는 거 혹시 학교 시험에 서술형 나오지 않을까요? 절대 이런 거 서술형 절대 안 나와요. 이런 연산 문제를 누가 서술형 내? 절대 처음에 안 나와.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고 쉽게 푸는 게 나은 거지, 너무 막 규칙대로 뭐 공식대로 법칙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 길게 걸리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얘는 루트 없이만 푼다면요. 루트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루트 없이 푼다면 밑은 그냥 A인 거야. A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A가 두 군데 나와.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A한테 물어봐. 야 A, 너 어떻게 생긴 애야? 너 지붕 몇 개야? 나 지붕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너 지수는 얼마야? 지수?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기겠지 뭐. 그럼 쓰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2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곱한 거 분의 1. 됐니? 근데 두 번째 있는 지수한테 물어봐. 야, 너 두 번째 있는 밑한테 A, 너 두 번째 A, 너 루트 몇 개야? 난 3개. 하나, 둘, 셋.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이 사이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잖아.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너무 겹쳐서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4제곱근, 3제곱근, 여기 2제곱근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는 1 생략되어 있고. 그럼 4, 3, 2를 곱하면 2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A에 24분의 3. 근데 답이 루트로 있는 상태를 쓰라는 얘기니까 다시 루트로 바꿔주면 돼요. A에 24제곱근 3제곱. 따라서 M의 값은 24, N의 값은 3 하든지, 아니면 아예 얘도 뭐로 바꿔요? 아예 얘도. 괜히 루트로 또 바꿀 필요 없이. 어차피 내가 루트를 벗겼잖아. 그럼 너도 루트를 한번 벗어봐라는 거지. 루트 씌우지 마. 루트 벗겨서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이게 서로 같은 거잖아. 양해야 돼요, 원래는. 이 문제 잘못 만든 거야.
서로소 mn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 이 문제가 너무 허접해서 그래. 중간에 좀 빠졌어요, 이게 조건이. 다음 이게 막 mn을 하다 보면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뭐 배수 2배, 뭐 3배, 4배 다 되니까. 그래서 서로소란 말이 사실 붙어 있어야 돼요. 서로소 mn에 대하여 mn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되죠. a의 8분의 1, n분의 n. 따라서 m의 값은 8, n의 값은 1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 중에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이런 것도 비슷하죠. 여기 나온 것도 좀 비슷한데 확실히 확 도움이 되는 게 저런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확 도움이 될 만한 게 이게 없을까요? 여기 하나 좀 나와주면 되는데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면 뭐 만들면 되죠. 뭐 만들면 돼요. 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계산하라는데 아까처럼 루트 있는 상태를 풀면 이거 굉장히 짜증납니다. 생각보다 엄청 짜증나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나 루트 있는 거 싫어. 루트를 벗길래. 근데 루트 벗기고 나면 밑은 뭐밖에 안 남죠? 밑은 a밖에 안 남아요. 그럼 a를 크게 쓰세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지수로 바뀐다는 얘기지. 근데 처음에 있는 분자값 보세요. 분자에 있는 밑은 3, 5, 15분의 이렇게 되죠. 15분의 2예요. 분모에 있는 밑 A한테 물어봐. 근데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곱한 거야, 나눈 거야? 나눈 거잖아. 그럼 나누면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지수는 뺄셈이 되는 거야. 일단 빼기 붙여놓고 3, 4, 12분의 3, 12분의 3 이렇게. 다시 세 번째 밑 A한테. 근데 얘는 곱한 거잖아요? 곱했는데 분자 있잖아. 그럼 지수는 덧셈 하는 거예요. 2 있죠? 2, 4, 8분의 3. 이렇게. 마지막 밑 A한테 물어보면, 이건 분모에 있잖아. 곱했는데 분모에 있다는 뜻은 뺄셈이라는 얘기죠. 2, 3은 6분의 1. 이걸 계산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루트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 씌워놓고 푸는 게 훨씬 더 문제가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태긴 하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막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네. 그냥 잘 풀어보죠.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잘 풀어보시면 충분히 아까 말했잖아. 루트가 있는 상태를 풀지 말고 그냥 루트 없는 상태를 풀어.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 루트가 꼭 있는 상태를 풀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안 해야 되니까. 루트가 있는 상태가 편하면 그걸로 풀어도 되는데 조금 불편한데 그러면 루트 없는 상태로. 루트 없다는 얘기는 밑을 두고 지수를 분수 형태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좌변 우변을 필요하면 루트를 다 벗기고 양변을 다 밑 하나 둔 다음에 지수를 분수 형태로 쓰신 다음에 좌우를 비교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문제풀이가 단순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여기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시는데 뭐 이런 것도 하나 굳이 이런 거 풀어야 될까 싶긴 한데 보세요. 딱 문제 보자마자 익혀야 돼. 이거는 근데 숫자 이렇게 되지 나중에 문자 나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야 돼. 근데 지수에 뭐가 나오냐면 음수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수가 나오죠. 그럼 지수가 어디까지 확장된 거예요? 유리수까지 확장된 겁니다. 그럼 밑은 뭐만 쓸 수 있죠? 양수만 써요. 밑이 다 양수인가요? 네. 그럼 지수 법칙 써도 되는 거야. 이때는 고민하지 말고 지수 법칙 써도 되네. 그럼 지수 법칙의 기껏해 이거잖아. 64분의 27 지수 법칙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2분의 1 이렇게 됐죠. 그 다음 64분의 27은 64는 뭐냐면 4의 세제곱이에요. 27은 3의 세제곱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4분의 3의 2분의 1죠.
그럼 앞쪽에 있는 거는 4분의 3의 또 지수 법칙이죠. 밑이 양수니까 지수가 뭐 양이든 음이든 분수든 상관없이 그냥 직접 양수기만 하면 그냥 다 써도 돼요. 지수 법칙은. 갑자기 뭐 지수에 뭐 허수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지금 이 교과에서는 그냥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의 2분의 1제곱. 같은 밑끼리 곱했네요. 밑에 하나 붙인 다음에 지수를 덧셈 한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그럼 4분의 3에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치?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역수. 1이 나오면 1제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4분의 3의 1제곱의 역수니까 답이 뭐가 돼요? 그냥 3분의 4가 되는 거죠. 4분의 3의 역수를 취하라는 얘기니까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아예 그냥 외워질 게 있는데, 외워질 게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그냥 a분의 1이야. 역수야. 무슨 느낌이죠?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지수에 마이너스 1이 붙으면 밑에 역수가 답이에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4분의 3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답은 밑 4분의 3이 역수가 답이라고. 3분의 4. 됐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좋은데, a의 2분의 1제곱, a의 2분의 1제곱은 이걸 루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결론은 그냥 루트 a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밑에 2분의 1제곱 붙으면 얘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2분의 1제곱? 루트.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 4의 2분의 1제곱? 루트 4.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5분의 3의 2분의 1제곱? 루트 5분의 3.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수에 2분의 1이 붙으면 기본적으로 밑에 루트를 씌운 게 정답이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문제들이고요. 이건 아까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어드리긴 했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해드려야 되나요? 혹시 이 중에서 혹시 한 문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있을까요? 8페이지 중에 딱 봤는데 얘는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8페이지. 뭐 할만하면 해보시고, 이건 좀 헷갈리는데?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 괜찮아요? 10번. 해봅시다. 이것도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고민할 게 없냐면, 기껏해야 밑이 A 아니면 B인 거예요. 뭐 가운데 당연히 곱셈일 테고요. 밑이 A 아니면 B죠? 그러면 계속 A, B가 곱해져 있잖아. A한테 물어봐. 첫 번째 A한테. 야, 너 지수 뭐야? 나 3분의 2. 두 번째, 너 지수 뭐야? 4분의 5. 세 번째, 너 지수 뭐야? 2분의 3. 나눗셈이네? 뺄셈. 곱셈이네? 플러스. 그죠? B한테 물어봐요. 두 번째 미신 B한테. 야, B. 첫 번째 B. 야, 너 지수 뭐야? 3분의 5. 두 번째 B. 야, 너 지수 뭐야? 나 4분의 2. 세 번째 B. 너 지수 뭐야? 1생략 됐죠? 2분의 1. 근데 첫 번째 지수, 두 번째 지수 갈 때는 나눗셈이면 뺄셈.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 곱셈이면 덧셈.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통분 필요하죠? 12로 통분해야 되나? 12분의 4 마이너스 15. 뭐야? 잘못한 거잖아. 8 마이너스 15 플러스 18. B에 그래도 12로 통분해야 되죠. 그러면 4 곱하면 20, 3 곱하면 마이너스 6, 6 곱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얘는 A의 몇 제곱 이거? 10제곱? 아닌가? 11제곱? 계산 좀 해줘봐. 나 밤에 계산이 잘안돼. 11제곱? 12분의 11제곱. B는 12분의 20제곱.
이렇게 되겠죠. 답을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만약 문제가 루트니까 루트에 맞춰 쓴다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A만 본다면, A만 쓴다면 12제곱근 A의 11제곱 곱하기 12제곱근 B의 20제곱. 근데 아까 배웠잖아. 바깥쪽에 같은 루트 있을 때는 결국 분모가 서로 같다면 이건 한꺼번에 써도 된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쓰고 한꺼번에 바깥에 쓰고 얘를 각각 A, B 위에 있는 지수로 쓰면 된다는 얘기지. A의 11제곱, B의 20제곱. 이렇게만 써도 답이에요.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에 맞춰 답을 쓰면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는 거죠. 괜찮겠어요? 네. 네.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루트 나왔다도 마찬가지잖아. 지수와 질수가 실수로 확장된 거예요. 루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리수까지 나왔다는 뜻이니까 지수가 실수로 확장됐는데 미시 양수이기만 하면 돼. 보면 다 미시 양수라 돼 있어. 이거 다 숫자라 보면 미시 다 양수인 상태고 21번은 조건 자체에 미시 양수라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지수법을 쓰라는 얘기야. 루트 나와도 당하지 말고 이런 거. 루트 나와도 당하지 말고 미시 양수네? 그 미시 양수이면 지수는 유리수나 실수 범위로 확장돼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지수법을 쓰라는 얘기죠. 지수법칙 써라. 및 A 둘이 곱해라. 2루트 3 나누기 A에 루트 3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을 하나 쓴 다음에 지수를 뺄셈 한다. A에 루트 3 얘가 답이다. 그런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선생님 얘는 더 안 바꿉니까? 뭘로 더 못 바꿔요? 분수 형태는 아니잖아. 그때 역수가 나오지 않으면 음수가 나와서 역수를 취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루트니까 뭐 독특하게 못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A에 뭐 루트 3 분의 뭐 2 이렇게 있으면 뭐 유리화도 필요하겠지만 굳이 쓴다면 루트 3 제곱근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뭐 그런 느낌인데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대소비교. 자, 이거 봐. 대소비교도 하나만 할게요. 여러 개 할 필요 없고. 대소비교도 저렇게 놓고 대소비교하면 어려워. 루트가 있는 상태로. 저렇게 놓고 하려면 여기 2가 생략돼 있잖아. 2, 3 바깥에는 2, 3, 6의 최종 배수인 12에 맞춰야 돼. 그러면 2 제곱근 2에 이거 12로 맞추려면 여기다 6 곱해야 되죠. 그럼 이거 지수 1에도 6을 곱해야 돼요. 세 번째 3 제곱근 3의 1제곱. 근데 여기는 12로 맞추려면 4를 곱해야 되고 그럼 얘도 4를 곱해야 돼요. 6제곱근 10의 1제곱. 근데 11로 맞추려면 여기 2가 필요하고 얘도 2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12제곱근 2의 6제곱. 12제곱근 3의 4제곱. 그 다음에 12제곱근 10의 제곱. 똑같은 거듭제곱이 됐잖아요. 이제 이건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네요. 12번 곱하면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크게 비유하려면 똑같은 거듭제곱근이니까 안에는 숫자 2의 6제곱, 3의 4제곱, 10의 제곱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2의 6제곱은 64, 3의 4제곱 81, 10의 제곱 100. 저 크기수로 보면 얘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저래도 되는데 루터 좀 불편하면 뭐라고요? 분수로 2의 2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10의 6분의 1제곱. 근데 사실 얘는 뭐가 문제냐면 미심 문제가 아니야. 지수가 분수 형태라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지수가 자연수면 우리가 크기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수가 분수니까 2의 아까 말했잖아. 2의 2분의 1제곱이면 2를 뭐 반만 곱하는 거야 뭐야. 이게 성립이 안 하. 이렇게 2가 안 되다 보니까 지수가 분수면 계산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분수가 아니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차피 이 수들은 다 양수인 건 확실하잖아. 양수의 거듭제곱은 당연히 답은 양수야. 근데 양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2가 커, 루트 3이 커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제곱시키잖아. 왜? 왜 제곱시켜?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하는데 왜 제곱시키지? 양수는 만약 A, B가 양수라면 A가 크고 A가 B보다 커요. 그럼 제곱해도 여전히 이쪽이 큰 거잖아. A, B가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여전히 큰 쪽이 큰 거예요. 이런 것도 그 정도잖아. 그 성질.
루트 2와 루트 3을 비교하지만 실제로 제곱시켜서 2와 3의 크기를 비교잖아요. 이쪽이 더 크니까 원래 루트가 이쪽이 더 컸을 거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한 미시 문제가 아니고 지수가 분수인 게 문제인데 다 양수니까 지수를 자연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몇 제곱하면 돼요? 12제곱 다 12제곱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12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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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이건 2에 6제곱 3에 4제곱 10의 제곱 이거 가장 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로 만드는 것보다는 루트 없는 게 여전히 계산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돼요. 이게 막 우리가 지금 대충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한 게 대충 가진 않았어요. 근데 계산법, 연산법이기 때문에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쉽게 생각인 것보다는 조건에 맞게, 구조에 맞게, 식에 맞게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단원이라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이번 가만있어 봐. 채희가 근데 이번 주 채희가 기숙사를